거는 그렇게 뭐 이론적으로 뭐 광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정리해서 베이직을 어느 정도 시스템을 제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어느 정도 제가 제 것으로 베이직을 10통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P타입 결합, 연결합, 시스템 결합, 연결합, 네 가지 결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네 가지 결합을 모르는 상태에서 펌을 진행하면은 펌 시술이 되게 힘들어요. 첫 번째 P타입 결합은 큐티클을 여는 작업. 그 어떤 머리도 큐티클을 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큐티클 강한 머리들은 큐티클이 엄청 두꺼워요. 그런데 가는 모발이나 직모도 똑같이 큐티클이 두꺼워요. 그런데 파마약이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가면은 먼저 이 첫 번째 큐티클을 깨야 돼요. 깨는 게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거든요. 요걸 깨서 들어가야 머피젤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소 결합. 잘못했네. 수소 결합은 물을 닿으면은 얘네들이 끊어지고요. 물이 붙이면 얘네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드라이를 했을 때, 드라이 할 때도 드라이 한번 젖은 상태에서 한번 하고 마른 상태에서 고정되듯이 수소 결합에도 물이 닿으면 끊어지고 물이 마르면은 이어져요. 그리고 시스틴 결합에는 SS 결합이라서 황결합이래요. 얘네들은 우리가 머피질 안에 들어가가지고 모발 구조를 봤을 때 안에 이런 구조들이 이름들이 많잖아요. 요 안에들이 다 단백질이 아주 많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단백질 구조들이 많거든요. 그 구조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모두 다 SS 황결합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우리가 파마약으로 얘네들이 들어가가지고 SS 직선적인 느낌 애들을 SS로 얘네들 단백질의 형태를 이동시켜서 만드는 걸 이 시스템 결합이래요. 얘네들은 파마약과 물리적으로 저 디지털 기계로 인해서 얘네들이 끊어져요. 그 다음에 연결합에는 우리가 pH라죠. pH를 봤을 때 0에서 9 여기 중성이면은 요 중성 전체적인 요 도매도를 연결합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모 같은 경우에는 4.5에서 5.5예요. 그리고 파마약이 8점대에서 9점대예요. 산성 펌제는 4점대. 그리고 우리가 파마약을 내가 8점대랑 9점대를 파마약을 발랐다. 그럼 알카리로 9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 알카리 9로 올라간 연결합을 다시 산성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내가 산성 제품에 있는 제품들을 머리에다 바르면은 얘네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합으로 알칼리로 많이 쓴 약을 쓰면은 큐티클이 거칠어지고요. 거친 큐티클을 다시 산성 펌제 이 중선 아래 펌제를 다시 머리에 덮어했으면은 머리가 좀 깔끔하고 좀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파마를 할 때 요 연결합이 되게 중요해요. 연결합의 요 처리를 잘못하면은 파마를 끝난 후에 머리가 좀 거칠어지고 머리가 웨이브가 날리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정돈되지 않는다는 게 연결합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총 4가지로 인해서 파마의 4대 결합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를 했어요. 제대로. 자, 그리고 모발 진단은 저희 MMS 방향성 커트처럼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을 찾으면 돼요. 건강한 머리를 봤을 때는 머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머리 같은 경우에는 건강 모발에는 매끄러워요. 그리고 거친 부분부터 손상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봤을 때 요 머리가 요 윗부분이 광이 나는 부분이 건강모고 아래에서부터는 손상모라는 거예요. 매직을 처음에 우리 건강한 모발의 매직을 당기면은 광이 아래까지 다 나는 부분까지는 다 건강모라고 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게 눈에는 안 들어오지만 다른 사람의 모발 판단할 때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만 찾으면은 그 경계선을 어느 정도 딱 찾으면은 답이 딱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발이 굵기의 약제 선택이 돼요. 굵기는 머리가 굵으냐 가느냐. 굵으면은 강한 펌제를 써야 되고 가느면은 좀 굵은 펌제 강한 펌제보다 순한 약을 써야 되고 곱슬에 대한 곱슬이 강하면은 또 큰 곱슬의 양이 강하면은 건강모를 많이 써줘야 되고 반곱슬이 심하지 않으면은 좀 적당한 펌제도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모발 진단 4번째는 샴푸를 하고 나와가지고 한번 꺾어봐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꺾어봐가지고 머리가 탄력 없이 쭉 기역자로
기역자로 이렇게 쭉 다 들어가면은 이거는 파마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역자를 내가 눌러서 얘네들이 반발력이 튕겨 나온다. 그러면 파마를 걸 수 있어요. 파마를 걸 수 있어요. 이런 거면. 그 꺾여서 들어가서 얘네들이 꼭지를 꺾여서 그냥 훅 들어가는 머리는 절대 녹은 머리고요. 그 밖에 있는 머리가 다 튕겨나오면 파마를 다 걸 수 있어요. 근데 웨이브를 거는 것보다 C컬이나 매직으로 걸는 거지 웨이브를 위에서부터 걸면 절대 지저분하다. 그 다음 염색의 명도를 보고도 우리가 또 모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염색의 명도가 높다. 염색 명도가 9레벨, 10레벨이면 통상적으로 보면은 손상도가 한 중간 정도가 있고, 염색 명도가 다운되면 어두우면은 건강모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뿌리에서부터 끝에까지 한번 손으로 쭉 당겨보면은 거친 부분과 매끄러운 부분이 그 촉감이 나의 손에서 와요. 그 부분의 경계선을 나의 손에 의해서 약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상에 6가지 존을 나눠서 그 모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뒤통수를 봤을 때 뒤통수 골대 앞부분이 탑을 나누고 이어 투 이어를 나누고 이 부분을 하나, 여기 둘, 앞머리 셋, 여기 양 사이드 넷, 다섯, 모두 총 5개를 가지고 모발 각 부분에 있는 손상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강하냐, 어디가 심하냐. 그걸 따라서 약재를 다르게 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공부한 결과 파마 패턴이 총 4가지가 있어요. 파마 패턴이 저속 연화를 갈 것인가, 고속 연화를 갈 것인가. 저속 연화와 고속 연화 차이는 저속 연화는 우리는 순한 약을 발라가지고 머리에 발라서 그다음 천천히 그 강한 펌제를 메인으로 바로 넣는 거예요. 즉 머리를 봤을 때 아까 pH 연결합 공부를 아까 했잖아요. 그걸 먼저 4.5대 펌제를 머릿속에 이렇게 발라줘요. 그럼 얘네들이 환원이 절대 안 되잖아요. 알칼리가 없기 때문에 환원이 되지 않아요. 그 속에다가 한 10분 정도 방치하면 얘네들이 손상도가 다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메인 펌제 7이나 8일 때 있는 펌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얘네들이 다시 마주쳤을 때 4.5에서 8의 펌지가 들어갔을 때 한 7.5 정도의 그 동화돼가지고 한 7.5 정도가 돼요. 얘네들이 아직도 내가 쪼개는 그 단백질을 생각했을 때 아직도 모자라요. 그때 다시 한번 8점대에 있는 강한 펌제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더블 연화를 하는 거예요. 한번 탁 쳐주고 바로 빼주는 거예요. 요런 8점대에 있는 펌제를 마지막에 쳤을 때 한 4, 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샴푸실로 나가면 돼요. 요 7.5 됐을 때 어느 정도 연화의 단백질 구조가 다 기본상 다 쪼개졌는데 위험 삼아, 왜냐하면 고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8점대에 있는 펌제를 다시 위에다 쳐주면 더 전체 모발 그 웨이브 형태가 더 균일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속 연화와 고속 연화가 있어요. 그리고 저속 연화의 특징은 웨이브를 내가 걸었을 때, 웨이브를 이런 방식으로 걸었을 때 일정한 웨이브를 나와요. 근데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한 4시간에서 한 5시간은 걸려요. 왜냐하면 천천히 단계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연화 시간만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은 일정하게 고객님이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집에서 샴푸를 해도 손상도가 많이 크지들 않아요. 왜냐면 안전하게 갔기 때문에. 그냥 고속연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속연화는 좀 고수들이 많이 해요. 경력자 있는 분들이 손상모가 왔을 때 고속연화를 해서 요 5개 존에서 내가 빠르게 스피드하게 내가 연화의 일정 그 분자량을 다 깨주는 거예요. 요거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줘야 요거 가능한데, 초보자들이 가능했을 때는 옆머리나 이런 페이스 라인에 약이 강한 펌제가 닿았을 때 바로 타버려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고속 연화보다 좀 저속 연화를 가시는 게 좀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저속 연화를 하면서 고속 연화로 올라가는 걸 저도 좋아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저속 연화에서 고속 연화를 할 때 물을 섞어요. 물과 저 환원제는 아무 펌제나 다 돼요.
아무 펌제나 다 돼요. 그냥 환원제, 아무 치오면은 더 좋아요. 모든 펌제의 주성분은 치오잖아요. 치오가 80%니까 물과 치오를 8대2 혹은 7대2 아니면 1대1로 섞어가지고 건강 모발이면 1대1로 가고요. 손상 모발이면 한 7대3으로 해서 베이스로 먼저 까는 거예요. 베이스로 깔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샵에서 쓰는 메인 펌제가 들어가가지고 서로 동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방식이고요. 그리고 저알칼리하고 고알칼리가 있어요. 저알칼리와 고알칼리는 뭐냐면은 역시 산성으로 모든 펌제는 다 산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약간 좀 그 환원의 농도가 좀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알리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 아까처럼 우리가 그 보여준 제품처럼 내가 누르나 이렇게 연화를 당겼을 때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안에서만 먹히질 안에서만 얘네들이 구조들이 깨져서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 눈 안에서 내 촉감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으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탄성 치어라고 있어요. 탄성 치어가 전체적으로 치어와 시스텐 아민, 이 시스텐 아민 조금 이따 특별한 애들이라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탄성 치어는 얘네들이 환원량이 2%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요 머리카락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 환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성이 4.8에서 5.대이면 전혀 환원이 안 돼요. 그 대신 이 2%라는 치료가 전체 모발에 동포했을 때 대기 중이 되는 거예요. 대기 중 애들이 대기하다가 한 10분 정도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일정한 손상도가 있을 때 메인 펌제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메인 펌제가 들어가서 요거는 곱슬이 심하다. 소수성 머리 같은 경우에는 가는 모발인데 곱슬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그 굵은 모발인데 펩타이드 결합이 너무 단단해서 문을 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게 소수성 모발이라고 하거든요. 그 소수성 모발인 그 펌제를 선택할 때는 시스텐 아민을 많이 선택해요. 얘네들은 목표피를 부풀어주는 작업을 되게 잘해요, 얘네들. 그리고 오피질까지 들어가서 환원을 잘 시켜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 시스텐 아민은 좀 분자량이 좀 작아서 안에 모피질까지 좀 환원량을 좀 많이 넓힐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시스텐 아민을 치고 시스텐 아민으로 메인 펌제를 치고 다시 더블 연화를 치오로 치는 거죠. 치오를 해서 쳐서 일정한 그 단백질을 쪼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상을 이렇게 봤을 때 시스텐 아민이라는 제품에 단백질 구조를 깨는 애들이 있고 치오가 단백질 분자를 깨지는 애들도 있고 시스테인도 단백질 분자를 깨지는 애들도 있고 락톤과 GMT도 분자량을 깨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치오가 무조건 들어가서 모든 머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오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분자량을 깨면은 요 시스텐 아민이 또 좋아하는 분자량을 또 가서 깨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약의 특징을 살려서 그 모피질 안에 들어가서 분자량을 깨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런 얘네들이 뭐 다 안테나 꽂고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어느 정도 링 안에서 조금씩 더 자기만의 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더 잘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 알칼리에서 고알칼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은 연화 시간이 되게 짧아요. 산성 펌제를 바른 다음에 시스텐 아민을 곱슬이 심하다면 시스텐 아민을 곱슬 부분에 바른 다음에 6, 7분 있다 바로 샴푸를 해요. 시스텐 아민이 가지고 있는 환원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에서 그 단백질 구조를 잘 깨주는 거죠. 근데 겉에서 링 안에서는 요 산성 펌제가 포획막이 됐기 때문에 내가 땡겨보고 그다음 막 늘어나고 감아보는데 연화가 전혀 안 나와요. 안에서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다시 산성 치오를 다시 베이스를 깔고 두 번째 다시 치오를 들어가는 거예요. 연화를 2번 보는 거예요. 샴푸 나오고 가지고 다시 연화를 두 번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컬은 잘 나와요. 근데 경력자가 아닌 이상은 여기 내 눈 안에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파마가 잘 나올 날도 있고 안 나올 날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발 진단과